자, 6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문제 6번 좀 보고 시작해 볼게요. A1이 있고 EA1에 EA2가 있고요. 3A3가 있고 요렇게 쭉 합쳐서 개수가 한 개씩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더했더니 N항까지 합이 얼마래요? N항까지 합이?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A1이 있고 2의 1승에 A2가 있고 갑자기 뭐가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요. 2의 A2, A3가 있고 N항까지니까 N항이 어떻게 되겠니? N번째면 여기가 AN이 되겠고 여긴 2N-1이 되겠죠. 이런 녀석이 ON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ON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해보라는 거예요?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오케이? 이걸 통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차라리 얘를 부분합이라고 표현을 해서 SN이라고 정리해서 AN을 구해버리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SN이 뭐예요? SN이 ON인데 SN-1 같은 경우는 뭐냐면 ON-1이니까 둘을 빼서 차를 5라고 구했더니 그 차가 뭐야? SN과 SN-1까지가 뭐야? 요까지가 N-1이고 여기가 SN이니까 이 차가 뭐가 나오냐면 2N-1승의 AN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항을 구하시면 따라서 AN이라는 녀석은 2N-1승분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N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고 났으면 이제 등비급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1항부터 무한항까지 가는 거니까 1부터 무한히 가시면 AN들을 싹 다 합친다고 보시면 1 넣으면 얼마야? 1이니까 5죠. 초항이 5고. 공비가 얼마로 줄어든다고?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이다.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요런 류의 문제도 하나가 풀어나갈 수 있어서 참고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A1이 뭐냐면 K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A1이 K다. A1이 N이다. A1이 N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지. K의 2의 K-1승인데 요렇게 구하는 거야. 1부터 K가 1일 때부터 무한히 가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거. 다시요. 여기 보시면 뭐가 붙었냐면 등비수열이 붙었잖아요. 두 배씩 커진 등비수열이 붙었잖아요. 요 앞에는 그 다음 그냥 일반항 항이 붙었습니다. 근데 일반항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것 중에 그냥 K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사실 이게 교육과정 위반이에요. 몇 급수라는 겁니다. 사실 심화 수학에서만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참고로 알아놓으시는 거죠. 이게 왜냐면 급수의 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게 여러분의 범위 내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D&D 문제 같은 데서는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로만 하나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 K는 그냥 등차 수열이고 2의 거듭 제곱으로 점점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런 녀석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점점 커질 게 뻔하죠. 점점 커질 게 뻔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2분의 1로 해버릴게요. 2분의 1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S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S라고 놓으면 안 되고 원래는 일반항을 정확하게 구한 다음에 해봐야 되는데 그럼 힘들어서 일반항을 일단 해보자. 일반항 해보자. 여기 N까지를 구해서 SN을 구한 다음에 극각값을 구해보자. 이걸 N이라고 놓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이 되고 그 다음 놈이 되면 2가 되는데 2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이 되고 뭐야?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n번째 녀석을 넣으면 어떻게 돼? n에다가 2분의 1에 n-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를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얘를 일괄적으로 2분의 1배를 해버려요. 이 녀석을 S라고 했었을 때 이 녀석이 2분의 1배, 공비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S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등비수열을 합칠 때도 어떻게 했냐면 공비 똑같이 곱해가지고 빼서 끝항과 앞항만 남기고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보시는 겁니다. 2분의 1 S를 하시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n-1 곱하기 2분의 1에 뭐가 되고 n-1이 되죠. 2분의 1배가 일괄적으로 된 겁니다. 2분의 1배가. 알겠죠? 여기도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에다가 2분의 1에 n승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결론이 뭐야? 빼면 어떻게 될까? 빼면 위에 녀석에 아래 녀석을 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2분의 1s가 뭐라고? 1 더하기 여기 내려오면 2분의 1이 되고요.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맨 마지막 녀석까지 어디까지가? 2의 n-1승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빼기를 n 곱하기 2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아시다시피 이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양쪽을 2배 해주시면 되는데 2배가 뭐야? 얘는 2에서 2의 n-1승분의 1을 뺀 거다. 요게 이제 등비수열 합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얘는 빼기 n이었는데 2배를 했으니까 여기는 2의 n-1승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요게 부분 합이었잖아. 일부분의 합이었으니까 n을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이 점점 키워서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겠죠. 얘네 둘이 비교하긴 하지만 얘가 더 빨리 커지지 지수니까. 알겠죠? 얘는 사라지겠죠. 얘네 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구한 답은 어디로 간다? 4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해결이 가능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랑 하는 녀석은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해주는 용도가 쓰일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런 녀석이었고요. 6번이 질문이었고 또 9번 질문 들어왔으니까 9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9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계산을 해서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계산하지 않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AN과 BN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BN이 A3n-2가 되고 당연히 A3n-1이 되고 다시 A3n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AN들을 n개까지 합친 녀석이 AN이고 BK들을 n개까지 합친 녀석을 B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AN과 BN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이니까 예를 들면 AN을 이렇게 놓고 풀면 문제가 없죠. A 더하기 n-1에다가 뭐야 그냥 D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었다고 쳐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ND에다가 더하기 A 빼기 D라는 일반한 공식이 나왔을 텐데 얘를 어디다 넣으면 돼 이제.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기는 되겠지. 맞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기는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싹 다 정리가 되긴 될 거예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도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때고 얘를 다시 쭉 합치면 급수 합이 나오고 또 a의 합들도 우리가 등차수열 합 n에 대한 제곱식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할 수가 있긴 있겠죠. 이해 갑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알겠지?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노가다를 내가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K들의 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B1이 있었고 B2가 있었고 B3가 있어서 어디까지 갔다고? BN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자, 예를 들면 B1을 다시 한번 풀어헤쳐 봅시다. B1을 풀어헤치면 어떻게 돼요? B1 같은 경우는 A3하고 A2하고 A가 2배 있는 거고 여기 A1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알겠죠? 이게 B1이 이 녀석하고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윗식하고 아래식은 둘이 무슨 식이야? 서로 같은 식입니다. B1은 A1, A2, A3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B2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A6하고 똑같은 거고 A5의 몇 배? A5의 2배에다가 A4가 하나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B3도 마찬가지입니다. A7이 있고 여기 보시면 A8이 있고 이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A9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싸그리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BN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가볼게요.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그래서 A3n이 만들어지겠고 A3n-2가 되겠고 여기 A3n-1이 만들어져서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얘네가 무슨 수열이에요? A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무슨 수열이에요? 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사실 말하면 여기는 여기만 A2가 한 개 더 있어서 좀 껄쩍지근한데 이 A2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 A1하고 A3를 더하면 어떻게 돼? A1과 A3의 평균이
A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 한 개, 두 개, 한 개 있다는 얘기는 총 4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도 사실 똑같은 거냐면 얘가 3분의 4개 있고 여기도 3분의 4개 있고 여기도 3분의 4개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겁니다. 3분의 4개가 있었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얘기가 그냥 하나 있었고 3분의 1개랑 여기 있었던 하나 있었고 3분의 1개가 둘이 어떻게 돼? 여기로 가서 3분의 2개가 되는 거지. 알겠지? 얘 3분의 1개랑 얘 3분의 1개가 얘 3분의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몇 개 됐다고? 2개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같은 걸 다 지워버리고 한 방에 이 값에다 뭘 해주면 돼요? 그냥 이 값에다가 3분의 4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분의 4배를 해주면 된다. 이 전체 합에다가 3분의 4배를 해주면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었었으면 BN, 다시 말하면 BK BK가 1부터 N항까지 합쳐졌다라는 얘기는 일단 3분의 4배가 돼서 AK가 몇 항부터 몇 항까지? 3N항까지 합쳐졌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AN과의 비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랑 1부터 N항까지 AK를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3분의 4는 상수라고 치고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냐? 요 녀석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녀석만. 알겠죠? 그럼 요 녀석을 열심히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적절히 기본항 A1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요만큼이 A1이었는데 얘가 일정한 개수만큼 한 줄이 추가될 때마다 일정한 개수만큼 쭉 늘어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얘가 A1이고요. A1에서 얼마큼 커졌다고? D만큼 커진 거예요. A1이었고요. D가 2개 커진 거예요. D. 이렇게. 그 다음 녀석이 뭐냐면 마찬가지 A1이었고요. D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렇게 D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D의 개수가 점점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간 게 이게 바로 뭐야? AN이다. 그러니까 A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3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2N까지 합이고요. 3N까지 합은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자, N이 충분히 커지면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얘가 별로 안 중요하고 얘만 중요해진다. 요 D만 중요해진다고. D만. 왜냐하면 상수항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1창의 개수가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만큼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 앞에 있는 A-D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1항부터 N항까지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고 요만큼의 넓이는 몇 배를 말해주는 거라고? 이만큼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잖아. 지금 이만큼의 넓이를. 알겠죠? 그럼 이 넓이가 1일 때 이건 2배 가는 거니까 여기 전체 넓이가 4가 되니까 3이고요. 여기 3이니까 2배, 3배 되는 게 얼마야? 9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율은 뭐라고? 여기가 N대 3N이면 몇 대 몇이라고 그냥? 9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9배다. 근데 9배인데 3분의 4배를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몇이다? 12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해드리면 참고로 항상 응용해서 써나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K가 1항부터 N항까지 AK는 수열의 극한으로 따져야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한으로 따지는 거니까. 자, K가 1항부터 N항까지 AK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K가 1항부터 AK를 합칠 건데 여기선 3N이었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라고 할까? 뭐 AN이라고 할까요? AN. 여기 A가 있으니까 BN이라고 할까? B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B. 그럼 얘들아 이거 얼마라고? 이게 얼마라고? 아까 3일 때 얼마였다고? 9였다고. 한 칸이 이쪽으로도 커지고 이쪽으로 넓이가 커지니까 9였다고. 여기 뭐야? B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등차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바라봐서 조금 더 쉽게 잘 풀어나가는 능력을 가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번이었습니다. 알겠죠?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의 n승분의 3의 n승 값이 6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비수열 an이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승을 3의 n승 대비 어떻게 돼?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등비수열 an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녀석이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하나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 3분의 1도 있는데 3의 n승이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의 뭐예요? 3의 n-1승이다.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녀석이 역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an분의 1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an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2에다가 3분의 1의 n-1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뒤집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쭉 합치면 초항이 1을 넣으면 얼마예요? 공비가 1이고 2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습 문제 33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렇게. 오케이? 35번 가보도록 할까요? 수열 AN이 A1은 1이고 A2가 2고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그 다음 항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열 이름 아시죠? A1이 1이고 A2가 2고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1이 된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요 수열 이름이 뭐야? 뭐라고? 네, 이 수열 이름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그 다음 녀석이 만들어진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토끼가 뭐 한 달마다 한 명씩 새끼 토끼를 낳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부풀어 오르는 토끼의 소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 수열이 워낙 자연계에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오묘한 진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유명해진 그런 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몇 개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알아볼게요. 1, 2, 3, 5, 8, 13, 21, 34 약간 신비한 느낌 드세요? 막 중간중간에 소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34, 55, 89, 14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12의 제곱도 나오죠. 그렇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저는 당연히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수많은 수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묘하게 신비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 도박사들 있지, 도박사들. 도박사들이 이거 도박하는 꾼들이 이거에 관련돼서 무슨 베팅을 하더라고. 자, 다시 더블업 베팅 뭔지 알아? 더블업 베팅이 뭐냐면 100원을 걸어. 그러면 1차나 그럼 100원 날라간 거지. 그러면 날라가지 말고 200원을 거는 거야. 그 판을 따면 아까 100원 잃었지만 200원 땄으니까 결국 100원 따는 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200원 해서 또 잃으면 300원 잃은 거지 총. 짜증나. 이러면 200원의 2배인 400원을 거는 거야. 그럼 400원은 또 잃으면 700원 잃은 거지. 따기만 따면 무조건 100원 따는 거고 잃으면 700원 잃은 거니까 또 얼마 걸면 돼? 800원 걸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더블업 베팅을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더블업 베팅을 하면 뭐가 되냐면 언젠가 딸 거니까 100원은 무조건 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지노 출입권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국인은 카지노 출입이 강원랜드 빼고 안 될걸요? 서울에선 도박할 방법이 없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있어. 출입권이 외국인이라서. 근데 내가 오늘 10,000원이 진짜 10,000원짜리 밥이 먹고 싶어. 10,000원이 없어. 10,000원이 없으면 안 되지. 10,000원은 쓸 마음은 없어. 내 통장에는 돈이 많은데 10,000원 내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럼 도박 거기 가서 10,000원을 걸어요. 잃으면 20,000원을 걸어요. 잃으면 40,000원을 걸어요. 알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 언젠간 돈이 10,000원이 벌리겠지. 그럼 그 10,000원으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더블업 베팅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베팅이야. 이 얘기 관련된 얘기 하나 해줄까? 제가 마카오에 가봤습니다. 마카오에 가봤어요. 마카오에 가가지고 했는데 전 도박을 안 좋아해요. 일단 마카오에서 하는 도박은 일단 확률이 2분의 1이 안 되고요. 기대값이 무조건 음이에요. 기대값이 양일 리가 없잖아. 기대값이 양이면 당연히 카지노가 망할 거 아니야. 기대값이 음이에요. 그리고 도박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알겠죠? 그 포커 게임 뭐 이런 거 다 안 좋아해. 별로.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마카오에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갔던 이유도 원래 홍콩에 가려고 그랬는데 홍콩 호텔 값에 비해서 마카오 호텔 값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홍콩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마카오까지 금방 간단 말이야. 그러면 홍콩 가는 김에 배 타고 들어가서 마카오에서 숙박을 하고 다시 나오자.
알겠지? 다시 나오죠. 그냥 간 김에 마카오 관광도 하면 되니까 호텔 값도 싸고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마카오 호텔 값이 왜 싸냐? 사람들이 마카오 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숙박 때문에 마카오 호텔을 묵는 게 아니라 그 호텔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호텔을 묵는 거라서 호텔 값을 일단 싸게 해. 그리고 사람들이 오잖아. 와서 무조건 호텔 값보다 더 비싸게 개 털리고 나간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마카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값이 엄청 싼 거야. 근데 나는 생각을 하기에 나는 안 하니까. 남들은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딱 호텔 값 싼 것만 누리고 관광하면 되니까 하고 딱 거기 갔지. 알겠죠? 그리고 3박 4일 일정인가 그랬는데 계속 한 번도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근데 진짜 유혹에 흔들릴만하게 생기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로비잖아요. 로비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호텔에 딱 들어가잖아. 일단 엄청나게 큰 광장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한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한가운데. 여기를 타려면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타니까 여기 어디서는 엘리베이터 탈 수가 없어. 그 큰 광장이 한가운데로 가야 돼. 근데 여기가 싹 다 카지노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싹 다 카지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카지노를 통과해야 돼. 나는 그냥 통과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막 카지노 입장할 때 덜덜덜 떨면서 막 흥분이 막 하는 게 보여요. 어떤 할아버지는 무슨 뭐 거지 같아요. 딱 생긴 게.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 같아요. 옷차 안에 힘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초라해서 그지 같은데 이게 딱 가드가 막잖아. 너 보여주라고 도박할 돈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나야 뭐 이제 호텔 키가 있으니까 보여주면 되는데 그 친구는 그게 보여달라니까 가방에서 쫙 여는데 현금이 그냥 가방 가득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농촌에 땅을 팔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미친놈들이다 이러면서 그냥 나는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올라가는 건 그렇다 쳐?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려오면 여기서 엘리베이터 여기서 내려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에스컬레이터가 쭉 내려가잖아? 그러면 쭉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광장이 쫙 펼쳐진 사람들이 미친듯이 카지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한 번쯤은 하고 싶게 돼 진짜로. 그래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있는데 계속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거를. 알겠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맨 마지막 날 딱 가는데 여기 에스컬레이터 앞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사람들이 비싼 테이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아주 정식으로 차려입은 딜러가 딱 앉아있고 아주 똑바른 자세로 딱 앉아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목례만 딱 하고 근데 텅텅 비어있어. 거기서 비싼 테이블이니까. 기본 판돈이 100불인가 그래요.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이 1, 2분 만에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10만 원이면 좀 비싼 거야. 왜냐면 조금 부풀어 오르면 몇백 몇천이 금방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물론 진짜 리얼 찐 VIP는 이제 개인 방으로 가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일걸. 근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근데 가는데 그날 저녁이 이제 내일이면 출국하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출국하는 날인데 이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에 와규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다는 거야. 스테이크가 한 장에 100불 정도 돼서 한 10만 원쯤 되는데 남자인 친구 둘이서 그걸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와규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친구도 있잖아. 그치? 솔직히 한우 스테이크는 많이 먹어봤지만 와규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고 싶자만 말이야. 그래서 근데 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와규 스테이크 하나 먹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한 100불쯤 된대 1인분에. 근데 얘들아 그 고기 5만 원짜리 2인분 구워 먹는 게 10만 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100불이면 센데 근데 거기다가 와인 넣고 뭐 식사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팁 주고 뭐 이래 버리면 금방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좀 비싼데?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먹자. 이러면서 이제 딱 먹으러 가는데 해선 안 될 생각이 난 거야. 여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 테이블에 또 그 딜러가 또 목례를 딱 점잖게 하고 있는데 잠깐만 난 더블 배팅이란 거 알잖아요. 설마 지겠습니까? 한 번은 이기겠지. 그래서 더블 배팅해서 100불만 따면 이걸 스테이크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러면 스테이크가 안 그래도 맛있겠지만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도박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이기는지도 몰라. 그냥 플레이어랑 뱅커 중에 고르면 되는데 난 룰을 몰라요. 룰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알아서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홀짝이야. 홀짝. 플레이어랑 뱅커를 고르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 100불 하는데 카드도 안 봐요. 성의도 없어요. 그냥 이거 어차피 이제 지면 또 할 거니까. 날라갔어요. 졌어요. 아이씨발. 이러면서 이제 200불 넣습니다. 졌어요. 괜찮아요. 400불 넣으면 되니까 400불 넣었어요. 졌어요. 순식간에 700불이 날라갔는데 그게 70만 원 돈인데 환율 가해서 80몇만 원이지. 막 치지면 어떻게 하면 돼? 800불 넣으면 되잖아. 800불 넣었어요. 졌어요. 아니 씨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불, 200불, 400불, 800불 이었으니까 1500불이 잃었잖아. 지금 160몇만 원 잃었잖아. 순식간에 한 5분 만에 4분 만에 난 그냥 스테이크를 먹겠다는 그 생각이었는데 그만큼 잃었잖아. 그래서 1600불을 딱 넣으니까 이제 좀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따야 되는데 이렇게 이러면 300몇만 원 잃은 건데 순식간인데 잃은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1, 2, 4, 8, 16 다섯 번에 2의 5승분의 1의 확률로 32분의 1의 확률로 하필 그게 나는 진짜 하루 종일 3박 4일 동안 안 하다가 딱 때렸는데 32분의 1의 확률이 나한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갑에 있던 310만 원이 없어졌어. 아니 여행을 갔으니까 사람이 달러 같은 걸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환전을 하잖아. 한국이었으면 절대 현금으로 300만 원 안 들고 댕깁니다. 근데 다 이 지갑이 없어졌어 이제. 내일 출국하기 전에 뭘 타야 되는데 없어진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룰대로 하면 얼마를 넣으면 돼 이제? 640불을 넣으면 6,400불을 넣으면 되거든. 600만 원이거든. 근데 그걸 넣어야 되는데 현타 안 와?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지금 300불을 잃었잖아. 지금 1,500불 잃었어. 310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3,200불을 3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마카오잖아. 한국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안 돼요. 해외에서 갑자기 밤에 저녁에 인출이 돼 안 돼. 절대 돈이 인출이 안 되지. 뭐 어떻게 인출을 시킬 거야. 근데 마침 같이 갔던 친구가 홍콩에서 사업하는 친구라서 얘는 HSBC 계좌가 있는 거야. 야, 안 되겠다. 3,200불만 일단 빌려주고 근데 3,200불 또 지면 또 너한테 빌리기 번거로우니까 3,200에다가 6,400까지 빌려줘. 그러면 9,600이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따서 무조건 더 주고 나는 그걸로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순간은 내 논리는 말이 돼 안 돼? 논리는 말이 되는데 엄격하게 생각을 해봐. 이게 뭔 소린 줄 알아? 320이랑 9,600을 320이랑 960 합치면 얼마야? 640 합치면 얼마야? 96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 친구 입장에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면 나 도박하게 1,000만 원 빌려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생각은 안 했어. 그냥 더블업만 한다 생각했는데 5번 연달아 지고 나니까 이게 맞잖아. 지금 더블업 배팅으로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빌려다니까 이 친구가 되게 현명했던 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오케이 빌려줄 건데 일단 그건 스테이크 먹고 와서 해도 되잖아. 어차피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게 스테이크는 카드로 먹고 나중에 네가 따서 만회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물론 이제 정신이 팔려 있지만 얘가 빌려준 얘가 갑이니까 얘한테 그래 알았어 일단 스테이크를 먹자 하는데 스테이크 먹는데 진짜 개 맛있어. 알겠지? 진짜 맛있긴 맛있구나. 공짜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아니지 공짜로 먹은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위안을 하면서 막 먹었어요. 자 이제 먹고 나와서 가자 했더니 걔가 뭘 먹고 바로 가. 지금 와인 한잔 해서 그런데 그냥 우리 근처 바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어차피 내일 아침에 하면 되죠. 어차피 두 판만 하면 되니까 2분이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자. 한 잔 더 하고 자 했어요. 남자 둘이서 술 마시면 뭐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야, 사우나나 가자. 그래 사우나 가자. 사우나 푹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가야 돼. 나가기 전에 가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가자고. 자 이제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서 돈 뽑아서 해야 되니까 떡떡떡 하니까 이 친구가 잠깐 샤워해야 된다. 나 화장실이 급하다. 뭐 이러면서 이 새끼가 시간이 질질 척 끌어요. 그래서 이제 11시인가 돼서 나갔어요. 체크아웃하고 나가고 이제 비행기가 오후 비행기니까 타러 가려면 가야 되잖아.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뭐 살 게 있었는데 깜빡했다면서 잠깐 사고 간대요. 어차피 두 판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하더니 이제 진짜로 출발 안 하면 비행기가 늦어. 5분 전이야. 그때 내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새끼가 뭐랬냐면 안 빌려줄 건데?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로 패고 싶었어요. 농담 아니고. 미친놈이 왜 이러면서 이제 욕이 나오고. 근데 이게 봐봐. 이성이 없는 거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아무리 친구여도 야 나 도박하게 1,000만 원만 이러면 빌려줄 것 같아? 안 빌려주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순간만큼은 왜냐면 1,000만 원 빌려서 어떻게 할 거니까 딸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얘한테 갚은 다음에 나는 그 100불 10만 원 날린 거를 만회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해달라니까 이 새끼가 딱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그동안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단지 미루기만 했던 그 표정을 짓다가 딱 그 순간 정색 딱 하더니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도박하려고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거 같냐. 씹선비죠. 그 선비 그 카이스트 친구인데 딱 그 얘기 하는 순간 맞잖아요. 얘 말이 맞잖아요. 리얼로 맞잖아요. 근데 그때쯤 내가 이성이 돌아온 거야. 왜냐면 그게 맨 처음에 300 얼마 잃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얘가 알았어 뽑으러 갈게 했다가 맞아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뽑아줄게 했다가 갔는데 카드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밥 먹고 뽑아줄게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뽑으러 가는 그 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뽑는다 돈 뽑는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난 평소에 안 그래. 난 죽었다 깨어도 길거리 걸으면서 춤추면서 걷는 그런 류의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가. 나는 진짜 외국에 나가도 길거리 걸을 때 왜 춤을 춰? 나는 그렇게 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절대 안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뿜뿜 나오니까 왜냐면 갑자기 막 잃었잖아요. 빡치잖아요. 다시 딸 거니까 재밌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흥분이 된 거야. 그리고 걔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흥분 상태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다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바로 그날 아침에 한국에 전화하죠.
알겠죠? 돈 보내라고. 알겠죠? 돈 보내서 어느 계좌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서비스를 내서 하겠죠. 이게 도박 자금을 위해서 송금을 하면 불법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딴 핑계를 대서 어떤 송금을 하겠죠. 그다음 출금을 하고 뭔가 하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얘가 지가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뻥친 거지. 그러더니 싹 안면물쓰하고 딱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야. 춤도 안 추고. 이제 이성 돌아오죠. 씻고 뭐 자고 술 마시고 자고 뭐 사우나하고 기분 다 좋았잖아. 행복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남는 건 이거지. 내 300은? 이렇게 된 거예요. 300은 일단 날라갔잖아. 근데 그때 생각한 게 그래. 이거를 평생에 내 그거로 생각하자. 수업료로 생각하자. 이것 덕분에 다시는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로 더블업 배팅을 절대 안 해요. 내가 더블업 배팅, 피보나치 때문에 더블업 배팅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 뒷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씨발 남이종한테 오늘 존나 재밌는 거 배웠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막 강원랜드 가고 뭐 가고 이러면서 걔가 그걸로 10,000원 받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먹고 밥 먹고 이러고 살았다 쳐요. 그럴 수 있어요. 되게 10,000원은 땄니다. 무조건 100%는 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는 32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거지. 자기의 돈이 한계에 있는 금액까지 가다가 한계가 넘어버려서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겠지. 그때 파산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파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 빚, 친구 빚 이런 거 빌려갖고 하면서 주위에서 사람들 다 망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페인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더블업 배팅을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 위험함 뒷부분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애들 눈에 수학 배우러 왔다가 인생 망치는 수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론이야. 알겠죠? 더블업 배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거기 310만 원 짚고 끝냈고요.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 한국에 와서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남자인 친구들 다 알죠. 남자끼리 전화해서 잘 지내는 이런 얘기 하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잖아. 야 뭐 하는데 나 뭐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냐? 미친 그런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 받았지. 왜? 그랬더니 어디야? 집? 집이야 확실해? 아 집인데 왜? 병신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너 마카오인가 확인해봤다. 왜냐면 마카오 가는 비행기는 비쌀까 쌀까? 싸요. 310을 잃었잖아. 그럼 30만 원 쓰고 가면 되잖아요. 30만 원 쓰고 가서 비행기 쓰고 왕복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300을 따갖고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은행 가서 1,000만 원 다시 1,000만 원 300불에 이렇게 뽑아오면 되는 거지. 그치? 2에 10승이나 2에 12승이나 이런 걸 뽑아서 간 다음에 하면 이제 다시 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할까봐. 알겠지? 내가 그 순간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람이 또 집에 가서 앉으면 본전 생각이 나잖아. 그 확인 전화까지 딱 때리더라고. 이 새끼 졸라 현명하죠. 여학생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특히 만약에 남자친구랑 강원랜드를 가든 마카오를 가든 뭔가 그런 뭐 세부를 가든 해외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남자친구가 지금 돌았어. 지금 확대닥해서 막 하려는 중인데 여자친구 옆에서 이러는 거야. 하지마. 그거 해봤자 뭐해. 이렇게 말리잖아. 그러면 남자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아 좀 놔봐. 아 놔보라고. 나 진짜 나 괜찮다니까. 나 건드리지 마. 완전히 괜찮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알고 있어. 이성적이야 지금. 뭐 이러면서 다 꼬라박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리지 말고 하라 그래. 그럼 네 생각이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네. 그렇게 하자. 근데 좀 이따 하자. 나 지금 밥 먹으러 갈 거다. 아니면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갖고 일단 걔를 빼야 돼. 그걸 빼야 돼. 그래 이성이 돌아와요.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그 상태에서 이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 순간 말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먹고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다른 행복함이 충분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더블업 배팅을 하지 마. 지금 얘기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는데 더블업 배팅이 뭐야?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너무 심플하잖아. 배팅 자체가. 그래서 뭔가 오묘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박한 사람들은 수학을 못하니까 도박을 하는 거거든? 그럴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자제력이 없는 것과 플러스 수학이 안 되니까 기대값이 음이면 졸라게 해도 음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곱하기 n을 때리면 어떻게 돼? 언젠간 딴다가 아니라 더 1을 뿐이다. 마이너스 n은 곱하기 1 때려도 계속 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 도박을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수학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더블업 배팅은 너무 단순하니까 배팅을 할 때 피보나치로 배팅을 해요. 1을 해서 잃어요. 그럼 2를 넣어요. 그럼 따면 어떻게 돼?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잃으면 3을 잃었지. 그럼 4를 넣어야 되는데 3을 넣는 거야 또.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없어요. 이유가. 그냥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뭔가 묘하게 수학적인 이름이 붙은 그 수열이 갖고 있는 오묘한 힘. 얘가 황금비랑 이어지거든. 요딴 식으로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도박장의 다큐멘터리 이런 걸 봤는데 어떤 도박꾼이 나와서 더블업 배팅은 옛날 말이고 피부아치 배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묘하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지랄 났네. 알겠죠? 그래서 속으로 와, 저 새끼 앉혀놓고 진짜 피부아치 수혈 일반항 수업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뭐야? 그냥 단순히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수혈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수학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이 규칙이 단순해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 많아요. 재밌는 성질들이 되게 많아. 졸라게 많아. 그래서 다 알 수도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한 성질 3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으면 이거다 하고 알려주고 참고해라 이렇게 하고 알려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 많아요. 그냥 계속 성질이 나와.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르시면 되고 다만 요게 피부나치 수혈이면 이것만 알아놓으세요. 뭔가 묘한 성질이 많아서 지네끼리 잘 지어주고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할 거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피부나치 수혈 특징이 뭐라고? 아무짝에도 별 특징 없다. 알겠죠? 성질만 많다. 오케이? 무슨 뭐 자연의 보호를 받는 도박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성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310만 원 잃은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봐봐, 선생인데 학생들한테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가르친 학생이 얘가 1등급이 나왔어. 수학 1등급이. 근데 도박해서 1,000만 원 날렸어. 이거보다 얘가 1등급은 1등급도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1등급이 못 나왔다 할지라도 평생 도박을 안 하게 되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내가 앞으로 가르칠 애들이 몇 명인데 걔들이 싹 다 도박만 안 해도 맞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도박은 무조건 마이너스 베팅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복수문제 35번 문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런 수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급수가 나와 있죠. 보세요. n이 1부터 어디까지 구하래요? 무한대까지 가가지고 뭘 구하랬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2가 돼 있고 여기가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라면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항이 3개니까 싫어요. 항이 3개면 너무 많아요. 기껏해 항이 2개이면 항이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기 분모의 곱이 있잖아. 분모의 곱이.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라보자는 거야? 분모의 합이나 차로 바꾸고 싶은데 딱 하필 차로 바꾸기 좋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보시는 거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2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요렇게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1항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요런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샥샥샥 지어진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 효과대로 문제를 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뭐야? a2분의 1에서 a3분의 1이 나오겠죠. 이게 첫 항. 그 다음 항은 a3분의 1에서 a4분의 1이 나오겠죠. 그게 두 번째 항. 이렇게 쭉 가겠죠. 영원히.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돼요? 무한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대개 구하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거의 수리논술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히 커진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무한히 커지면 무한히 커지는 거 분의 1이니까 얘네끼리 지워지고 얘만 남았어. 또 얘네끼리 지워지고 그 다음 항만 남았어. 그 남는 항이 뭐가 된다고? 결국 0이 돼서 없어진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는다? a2분의 1만 남는다. a2가 얼마라고? 2.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합은 얼마라고?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피보나치 수열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급수 문제 중에서 더 이상의 질문 없나요? 오케이? 복수 문제 해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